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해명이 나오면서 더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동안 대통령실의 해명, 권익위의 설명, 여당에서 나온 해명들 이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사실이냐,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작에 의혹이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해명? 웃기는 해명이죠. 이걸 뭐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도 없는 거고 네. 결국에는 저희 바본데요. 제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법적인 책임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네. 이제 대통령도 알았을 때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혐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아, 그래요? 잊어버렸으니까 아니 내 잘못이 아니고 얘가 잘못한 거라니까 나 돌려주라고 했는데 얘 안 돌려줬어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럼 그때라도 대통령이 신고를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통령이 근데 KBS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하고 받은 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때라도 혹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는 뭐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판정을 하려고 시간을 올해 네. 말까지 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막 섞어가지고 아니 나 진짜 나는 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나는 뭘 몰랐네 얘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애인가 기억력이 없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나는 뭐 몰라 난 돌려주라고 했어 몰라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막무가내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바보예요라는 것을 그냥 만천에 내려놓는 거지.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네. 김건희 여사는 정말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 왜요? 부하의 잘못을 감싸 안아줬잖아요. 아직까지 잘리지도 않고 네. 그냥 내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그걸 감싸 안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너그러운 분입니까? 이런 지도자는 우리가 뭐 부하들이 따라야 돼요, 진짜. 우리의 잘못을 감싸 안아주잖아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의 리더십이 빛난 해명이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검찰이 이제 검찰에 대한 네. 대통령실 그 여사실의 입장인 거죠. 네. 그거는 청탁급지법 해당도 안 돼. 나는 돌려주라고 지시. 근데 왜 좀 늦었냐? 기분 상할 수도 있으니 좀 뒤에 돌려줘라. 이거는 워딩 그대로 나온 변호인의 입장이에요. 네.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 지시했다. 라고 했다. 자, 이렇게 가면 내가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청탁급지법에 어차피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직자인 남편, 네. 대통령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있거든요. 그렇죠. 형사소추는 중지되는 거지 그 퇴임 이후에는 후에는 다시 할 수가 네, 있는 할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답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앞서 수많은 얘기들과 너무 결이 다르고 되게 바보 같은 해명이고 네. 또 하나는 검찰이 그렇게 하겠다. 정말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여사의 입장들에서 이 사건을 종결짓는다? 그러면 저는 진짜 검찰청은 해체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 수많은 정치인들이 또는 누가 다 어디서 돈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 받은 게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겠어요? 아니 나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거기 있었는지 몰랐네. 네. 똑같은 핑계를 댈 수 있다. 수없이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요? 깜빡했구나. 아이고 와이프가 깜빡하셨군요. 또는 누가 깜빡했군요. 그걸 받아줍니까? 누가 용납해줘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변명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검찰이. 아, 과거 사례가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여사만 이거를 아이고 깜빡하셨군요. 치매엔 이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그거는 그러면 그 정도 검찰이라면 네. 검찰이란 딱지 떼야 돼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죠. 나는 돌려준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돌려준 줄 알았더니 저 안 돌려줬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냐고 입장을. 그 논리적으로 제가 말한 건 이제 검찰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네. 그럼 깜빡했다 돌려주려고. 여기다 주고 갔는지 나 몰랐네. 수많은 변명들에서 한 번도 아마 인정을 안 했을 거거든요. 검찰이 네. 여러 비슷한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뇌물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냥 이제 유모 행정관의 최지우 변호사의 이 입장문 깜빡했다. 네. 그걸 어떻게 이건 그렇게 해명하려고 지난 그래? 지난 작년 말부터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했다. 몰카 피해자인데 박절하지 못했다. 보니까 박절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여사는 이 박자를 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네. 혹시 바로 돌려주면 기분 나쁠까봐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할 때까지 너무나 세심한 분이었던 거죠. 네. 이 유모 행정관 측 진술에 따르면 네. 네? 그냥 유모 행정관이 깜빡했을 뿐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 기자회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아니죠. 여사는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현명한 처신이 되는 건데 문제는 유모 행정관이 기억력 없는 처신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게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그때 당시의 대담 자체가 지금 해명과는 완전히 배치되어 있기 다르죠. 때문에 네, 그거는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큰 문제를 당시 그 백 어떻게 했어?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갔습니까? 당시 있으면 여사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마 최재형 목사의 작년 11월에 공개가 됐을 때 이 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당장 용사는 뒤집어졌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사한테 물어봤겠죠. 백 받았어? 받았는데 돌려주라고 한 것 같은데 만약 그랬다면. 네. 돌려줬겠지 뭐 이랬겠지. 그러고 이제 네. 잊어버렸어. 그런데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입장을 이 KBS 미니 다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입장을 정리하려면 몇 명이 모여서 이건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한번 물어본 적도 없고 네.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모 행정관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지어낸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저들의 저 해명이 얼마나 진짜 국민을 하찮게 보고 바보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지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다 알고 네. 아유 그냥 법적 책임 안 가지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검찰의 태도가 수사를 안 하겠다. 네. 조사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뭐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시기, 방식 정해진 것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계획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걸로 저는 읽혀지거든요. 왜? 이렇게 해명했으니까 법 위반이 아니야. 법 위반이 아니니까 네. 조사를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정치적, 윤리적인 비판은 받더라도 법률적인 책임은 회피하겠다라는 것이 네. 지금 대통령실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략이다. 자, 그러면 지금 당대표 후보에 나선 4명의 후보 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라고 하면 법적인 리스크를 일단 바보 같은 해명이라도 그걸로 넘어가고 그러면 사과 한번 하고 끝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가능성 있을까요? 이제 법적인 측면 완전히 검찰에서 이제 아예 무혐의 이제 뭐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 제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만 정말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뭐 이 정도의 입장은 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저는 뭐 심려를 끼쳐서 유감입니다 정도. 네. 근데 비공개 소환을 한다라는 게 소환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네. 것도 이제 JTBC 보도 어제 내용에 나왔거든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유감 표명을 국민들에게 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밖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네. 아, 그냥 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안할것 입장문 같아요. 그냥. 네. 아, 나오지 입장문도 않고 그냥 왜냐면 짤막한 문구만. 대통령이 지난 1월에 KBS 미니 다큐를 할 때도 네. 내부에서 좀 회의가 많이 있었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대통령이 가진 생각이 사과하거나 이렇게 밀리면 네. 이게 탄핵의 빌미가 된다. 너 봐봐 불법 걸렸지. 조사해 수사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기자회견 때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워낙 민심이 안 좋으니 그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과는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이다. 입장문조차도. 이게 정말 비상식적인 거죠. 뻔히 국민들이 다 본 거를 모르는 척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언론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아니 20몇 년 전에 DJ 때도 아들이 구속됐잖아요. YS도 그 전에 네. 아들이 구속됐어요.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아닌 거는 대통령도 그 당시에 구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른바 상gem시대, 구정치시대라고 하는데도 본인의 아들의 구속을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네. 용인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맞으니까 못 막았던 거죠. MB도 형 구속, 만사 형통이라고 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구속됐잖아요. 근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 공정성을 얘기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체제하에서
전혀 여사는 사과 한마디 않고 버티는. 네. 저는 민주주의가 25년 이상은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거의. 네. 그거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는 거다.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네. 사과도 안 하고 뭐 깜빡했다. 말입니까 그게? 그 한번 건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리스크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르내려가지고 거의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여사가 바빴어. 네,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누군가 한 것 같은데 그게 누구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한 거냐 요런 논란인데 자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사기 전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 전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 뭐 논란으로 주가 조작 전범이 주가 조작 있어요. 예. 전범이 있기 때문에 다 허세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보도되는 거 보면 꼭 허풍만은 아니었을 수 있어. 실제로 벌어진 일들도 있어. 실제로 로비가 통했던 것도 있어. 이런 보도들이 하나 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먼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이제 본인이 공익신고자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종호 전 대표를 여러 번 만나보고 전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은 이분이 구명 로비를 했을 거라는 게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보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니 근데 내용 보면 사실은 지난번 녹음 파일에 나왔을 때랑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저도 확신을 하진 못해요. 이거는 구명로비의 연결고리 하나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네. 구명로비가 있다라는 가설하에서 이 연결고리가 작동될 수 있겠군이라는 하나의 그 정황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네. 실제 작동됐냐 안 됐냐 이 안에 이 고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작동시킬게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녹취는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서는 그건 내가 뻥친 거야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뻥일 가능성이 10% 20%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의심 가는 거다. 물론 확신은 아직 못해요. 네. 우리가 뭐 실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뻥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규명해야 될 문제다라고 봐요. 네. 지금은 그래 분명히 100%야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녹음판에서 나온 지난 3월 4일 날 나왔던 내가 거기 괜히 개입해가지고 네. 이종호 대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후회가 너무 느껴졌다.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지만 그거는 그 워딩에서 제가 받은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에서는 왜냐면 이종호 대표가 이제 주가 조작으로 기소가 됐는데 구형이 또 세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에 여사가 살폈으면 구형이 그렇게 세게 됐을까라는 네. 또 의심하는 측이 있어요. 이거는 한쪽에서. 그래서 확신은 못하지만 이거는 연결고리에 대한 의심의 정황,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또는 특검에서 네. 공수처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에서 규명된다. 충분히 의심의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당연히 의심이 돼요. 그냥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과 추측은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구명 로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또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고 뭐 김용은 처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저도요. 그렇게 우리가 확정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온 것 같지도 않고 네. 김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멋쟁이 해병의 단톡방의 일원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러한 이제 공익제보자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를 폭로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것도 또 맞을까? 또 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저분이 그냥 민주당과의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네. 저분의 발언과 증언과 공개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고 신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고 제기하는 것처럼 네. 에이 민주당 당원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 편들면서 대통령 공격하는 거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정말 친했단 말이에요. 친하고 같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니고 우정도 나눴던 사이야. 사이가 틀어졌다고 그렇게 같이 함께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 뒤통수 치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이종호 대표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같이 알던 사람들에서 인간적 고민이 깊었다. 네, 네. 근데 더 큰 사건, 이건 저는 이제 최상병
네. 책임자에 대한 규명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경찰 수사 얼마 전에 했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왜? 대통령이 경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제대로 했을까?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설령 경찰이 제대로 했다고 해도 저희는 못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또 박정훈 대령은 위법한 명령이라고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쪽에 사적 의리도 있겠지만 자기가 있었고 옳은 공적인 지켜야 될 일이 그 안에서 고민도 본인이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사적 의리를 배신하는 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그 분위기에서는 뭐 이 사람 행동이 맞다고 봐요. 근데 하나 이제 민주당에 예전에 뭐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 이런 거 하면 네. 예, 이런 걸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부분, 네. 내가 볼 때는 어떻다. 이거는 정파적 관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본인의 개인 생각이니까. 근데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것, 그건 또 다르잖아요. 네.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것들은 그냥 송모 씨, 경호처 출신의 또 이종호 대표가 한 팩트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내가 민주당 또는 무슨 뭐 정의당이라고 해서 그걸 조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조작했다면 그건 또 들통이 나는 거니까 그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 제보 내용이라는 그 팩트 자체가 예.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얘기한 대로 이종호 대표가 VIP랑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건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대충 아는 것 같았다는 느낌을 정파적인 입장에서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그건 관점이니까 해석이고. 그런데 녹음 파일에 나온 팩트는 저는 변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그걸 다 믿는다니까 믿는데 아쉬운 부분이라니까요. 민주당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저렇게 그분의 주장이 탄핵당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공격받는 거 그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공개를 하려고 했으면은 좀 총선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좀 없다라는, 나는 출마를 하거나 뭐 정치적 이 사건을 통해서 공개하면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생각이 없어 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는 시기에 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사실 총선 국면에서 했으면 더 의심을 받았을 수 있는데 최상문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실 했으면 그렇죠. 더 네. 그런 의심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아까 근데 방금 총선 전에 국면에서는 잠깐만요. 하지 박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실 고민, 인간적으로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예.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제보를 해야 예.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한 그 얘기를 예. 이종호 대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 그래요? 아니라 김기현 대표. 김기현 변호사다. 김기현 변호사가 어제 인터뷰한 요걸로, 건 김기현 변호사니까. 정정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김기현이라고 안 해서 김기현 변호사가 한 건데. 예.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런 폭로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친한 그런 사이끼리 어떻게 형식. 그럴 수 있냐. 이거에 지금 한동 후보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로 저는 그렇게 문제 막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그걸 막 나와서 폭로하고 그러는 거는 좀 못 저도 그런 받아들이겠어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이 건 자체는 건이 너무 커요. 사실은 예를 들어 최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이건 지금 반년 넘게 나라가 떠들썩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야 그거는 김기현 변호사가 풀어야 될 문제고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공익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뭐 거고. 약간의 공적인 거다 그러면 뭐 의리가 뭐 세상 사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지만 이 건 자체는 너무 크고 네. 그래서 중대한 건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과연 본인이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허풍이냐 허세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약간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 증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도된 게 이게 있습니다. 앱으로 호출하는 50 대리운전은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을 통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범칙금 100% 보상되고요. 앱 설치 시 즉시 이용 가능한 만원 적립 등 많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50 대리운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과연 본인이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허풍이냐 허세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약간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 증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도된 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 전 실소유주가 본인에게 서울구치소 독방에 좀 더 머물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로비를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보도 내용이 실제로 이례적으로 한 넉 달 정도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렀다. 이게 실제로 이 이종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로비를 들어준 하나의 근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영향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규정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뭔가 거절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의 압박이나 부탁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잖아요. 네. 그럼 이종호 씨가 솔직히 아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겠어? 김건희 여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 부탁을 했을 거다. 네. 정황적인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게 좋은 일들은 아니고 점점점 더 국민의 의구심이 커져가는 네.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막 덮고 계속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그것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질질 끄는 것 자체가 좋지 않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셨어요? 뭐 의심을 다 받고서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사께서. 네. 여사께서. 네, 그래서 국정 운영의 당사자가 여사셨군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규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제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 뭐 확신이란 건 아닙니다. 다 의심의 정황인데 이게 점점 의심의 정황이 짙어지고 있고 그런 국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규명돼야 하고 만약에 본인들 말대로 떳떳하다 그러면 거기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일 아니었네 그럼 그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네. 간단하고 심플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동원했네요. 예.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예. 네, 간단하고 심플한 네. 해결책.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이 뉴스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02800-7070 저희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냐라고 한 논란에서 최근에 대통령실 경호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뭐 확실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또 아직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통화를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통령실의 일반 유선 전화가 대통령실 네. 명의로 KT에 이제 등록이 됐다가 네. 중간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대통령실 경호처로 바꿔가지고 등록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더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번호로 전화가 갔다.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이걸 해지했어요. 해지하고 다시 이제 등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왜 해지했겠냐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했을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대통령이나 여사가 이걸 직접 지시했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점점 하나씩 이상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다. 뭔가 감추려고 한 행동. 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오늘 임성근 사단장 네. 전화 통화 내역 같은 게 좀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보면은 뭐 주요한 인물들과 그러니까 이종호 씨라든지 아니면은 뭐 송모 씨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하고 그 당시에 통화한 내역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전화로 3번 전화 받고 또 뭐 다른 조태용 뭐 이런 분들한테 전화 받고 그런 내역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많은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움직였을까? 그 힘은 뭐일까? 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아닐까? 그냥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더 그냥 궁금해진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라는 말로 사실 새롭게 특정될 거는 현재로서는 저는 잘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실 소속 전화일 수도 있고 경호처 전화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던 건 혹시 여사가 직접 전화한 게 아니야? 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네. 경호처라는 말로 그거를 특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이 이 전화를 받고 23년 7월 30일 11시 54분에 2분 48초 동안 이 전화를 받고 바로 몇 초 뒤에 했던 행동. 그렇죠. 이걸 봐서는 그냥 뭐 경호처장 전화도 아닐 거고 누구 뭐 다른 사람 그냥 전화 본인보다
꽤 높은 사람 전화일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은 계속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는데